왜 하필 학문일까? 항상 모든 농담에는 무의식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모욕함으로써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실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치면은 과연 어떨까?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드라마 리뷰, 최근에 아주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죠. 중증외상센터. 저는 어제 하루 만에 다 몰아서 봤습니다. 보면서 역시 이거는 리뷰를 해야겠다. 정신과 의사는 1초도 안 나오지만 내가 심리를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 백강혁 캐릭터를 해볼 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짜 백강혁, 사명감에 가려진 뭐뭐뭐뭐 성격 특성 분석. 처음부터 좀 어그로성이 있는데 진짜 사명감일까? 정신과 의사의 시각에서는 지나친 사명감 또는 굉장히 독특한 사명감은 그 이면에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괴짜 천재 의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괴짜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 성격 특성들을 모아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죠. 천재 괴짜. 하지만 조금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격. 네. 세모 정도 되겠습니다. 강박성. 네. HCL 님도 세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 하시네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상하면 재미없잖아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죠. 당연히 드라마니까. 근데 좀 독특합니다. 어떤 게 기억나세요? 이거 독특하다. 이게 괴짜다. 이게 아마 드라마를 볼 때 굉장히 재미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저도 의사로서 또 큰 병원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병원에서 저러기 쉽지 않은데,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저러고 싶은 충동도 있었는데 못했던 거를 막 하죠. 그게 카타르시스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트라우마가 다시 연상되기도 하고. 언어적 특성은 무슨 말을 많이 하냐 이런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우선 하나 까보겠습니다. 학문이라고 부르죠. 노예 1호라고 부르고 조폭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안 불러줘요. 별명을 부르는데 애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수위가 셀 수도 있고,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어느 정도 친한 사이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초면에 바로 학문이라고 별명을 붙여버리고 조폭이라고 별명을 붙여버리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안 부르는 이유를 점점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만, 자격, 실력 이런 게 갖춰져야지 이름을 부른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평가 기준이 바로 자기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너는 맞아 안 맞아, 내가 너를 인정해 안 해,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라는 거는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히 이 사람은 천재이기 때문에 이름을 못 외울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름을 알면서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별명을 부르는데 별명도 보통 별명이 아닙니다. 학문이라고 불러요. 학문이라고 들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회가 쌓일수록 별로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살짝 가스라이팅 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승격의식 같은,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느낌. 그래서 받는 사람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더욱더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농담에는 무의식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 학문일까? 보통 우리가 학문 얘기할 때 불결하거나 좀 쓸모없는 존재로 낮추는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모욕함으로써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아예 깔아뭉개서 전적으로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서 별명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너무 힘들면은 벗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구속됩니다. 상대가 자신을 떠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학문이다, 나는 노예다. 두 번째 언어적 특성, 자신을 천재라고 또 부릅니다. 사실 천재 맞아요. 이거는 판타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천재입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항상 자기를 보면은 내가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반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를 높이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드라마는 그걸 아주 재밌게 유쾌하게 하면서 사람들의 잠재된 그러고 싶은 욕망을 대신 해소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지만, 실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치면은 과연 어떨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병원도 많고 의사들도 많지만 내가 짱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 아니면 이 환자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구해요. 내가 아니면 죽는다. 그리고 거짓말도 꽤 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짝퉁이라고 말을 하면서 흔들어 놓고, 하지만 나중에 진퉁이라고 또 말을 하면서 이미 그 물건을 파손시켜 자신을 또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게끔 만들고, 이런 언어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 뭘까요? 자기애적 성격, 통제형 인간, 나르시시스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감정 수업이라는 신간을 냈습니다. 믿고 보셔도 됩니다. 학문이라는 별명을 쓴다는 거는 학문 외과기 때문에 학문일 수도 있지만 모든 농담에는 자기의 무의식이 들어있거든요. 학문이라는 거를 자세히 이해하는 거는 이 사람의 성격적인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해요. 학문기 뭐 다들 아시죠? 보통 한 태어난 지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 그 전에는 구강기, 입을 통해서 막 빨고 물고 하면서 세상을 탐색하는 시기고, 그 이후에는 배변 훈련이라는 거, 생애 최초로 자기가 뭔가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엄마가 아빠가 먹이면 먹고 했다가 싸는 거는 자기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권력과 통제감을 경험하는 첫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변 훈련이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흔해요. 정신과 진료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거, 검사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배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해를 해야 될 대상이 되는데, 학문기의 부모의 훈육 방식에 따라서 극단적인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배변 훈련이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엄격하다는 거는 너무 많이 통제하게끔, 잘 참다가 변기에서만 잘 싸게끔, 그래서 깔끔하고 통제적인 성향으로 자라게. 이거를 이제 학문 보유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격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 통제 욕구가 굉장히 커져서 자기도 잘 통제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통제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요. 왜냐하면은 기준이 높기 때문에 나만 기준 미달일 때 불편한 게 아니라 남이 기준 미달일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학문 보유형이라는 개념, 완벽주의와 통제, 반대도 있어요. 학문 방출형, 이거는 반대예요. 배변 훈련이 너무 느슨해서 그냥 막 싸는 거죠. 방출. 학문 공격형이라고 합니다. 막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거칠은 언어, 반항, 규칙 따르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떠세요? 백강혁은 학문 보유형일까요? 학문 방출형일까요? 둘 다다 엘림. 정답입니다. 내부자들 오셨네요. 아마도 김지영 선생님 아니신가 의심이 됩니다. 리뷰 영상만 봐도 배가 아프다고. HCL님, 방출형 같은 면도 있고 복합적인 것 같아요. 김타미님, 둘 다요. 둘 다예요. 이게 둘 다 있을 수 있냐?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 캐릭터를 보면은 너무너무 공존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의료행위는 굉장히 완벽한 시스템과 완벽한 치료, 그런 완벽을 추구하는 면도 있지만, 또 병원 내에서 자기 아랫사람한테 막 막말하고 또 윗사람한테도 막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가 상사일 때는 굉장히 학문 보유형 성향이 나타나서 엄격한 기준 세우고 질서 유지하려고 하고, 아랫사람 막 철저히 통제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분노하고, 근데 자기가 부하의 입장일 때는 막 방출하는 거예요. 상사한테 반항하고 규율 무시하고, 누군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면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백강혁이죠. 완벽주의적이지만 감정 조절이 어렵고, 그런 심리적 갈등, 학문계에 고착된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 이렇게 말로 학문이라고 부르는 걸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작가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학문외과 재밌으니까 학문이라고 부르는 요 정도 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천재시니까. 그럼 왜 하필 노예냐? 노예도 마찬가지죠. 이 위계의 상징, 사람을 볼 때 이름을 부르는 개별 존재를 존중하는 것보다는 지배의 도구로 본다. 이게 물론 유머러스하게 표현되지만 그 사람의 무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별로죠. 언어적인 특성을 말씀드렸고, 이제 행동적인 특성, 분노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거든요. 주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데 도와주질 않아. 지금 수술해야 된다는데 헬기를 안 뛰어.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과가 안 와.
뭐 여러 가지 병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내가 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물론 이게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중증외상이라고 생각해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나의 계획이나 행동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분노를 바로바로 일으킵니다. 부당함을 못 참는다라고 해피니스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에요. 드라마에서는 부당함을 못 참는 것처럼만 묘사가 됐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게 과연 부조리에 대한 정의 구현인 건가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는 자기의 목적을 방해받는 느낌에 대한 분노인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공만 계속 나오죠. 아무리 힘든 사람도 다 살려내고 근데 살려는 내지만 식물 인간 상태로 빠지게 된 경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실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드라마적인 장치에서는 헬기가 못 떠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강조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거는 헬기가 못 떠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 안타깝네요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어떤 히어로를 볼 때 판타지의 주인공을 볼 때 막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하지만 정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내면이 정말 어떨까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힘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언어적인 특성과 행동적인 특성들이 이렇다는 거는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막 밀어붙입니다. 그게 자기의 천재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합의가 없어요. 조율이 없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지금 수술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드라마에서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유쾌하게 매력적으로 표현했지만 현실 세계의 사람이라고 치면은 불쾌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과 위계에 굉장히 대립을 하죠. 위계에 대립하면서는 자기는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아랫사람을 대하는 게 이름도 안 부르고.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부분인데 판타지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전투 능력도 있어요. 지금 이 병원 오기 전에 엄청난 세계 최고의 민간 단체에서 전쟁 바로 깊숙한 곳에서 1년 동안 메딕으로 활동을 합니다. 메딕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부상자들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총도 들고 같이 싸우고 이런 극단적인 환경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 계속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왜 하필 사진일까? 뭘 그렇게 추구하는 걸까? 환자를 살리기 위한 사명감일까? 트라우마 경험, 아버지가 사망하고 엄청난 무력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적 성격과 좀 결합해서 통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